안녕하세요. 24시 수동물병원 박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혹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아이가 아플 때 얘가 지금 좀 지켜봐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병원으로 전화를 자주 주세요. 동일한 상담을 항상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키우시는 분들이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일 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두 번쯤은 구토나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 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뭐 흔하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벤트가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 여부와 활력의 감소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데 먹고 계속적으로 구토를 한다. 이 부분은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토를 하더라도 공복성 구토로 노란물을 소량 토하고 한참 동안 구토하지 않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먹고 토하고가 반복된다면 이 경우는 소화관 상부 쪽에서 폐색이 그러니까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가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윗부분에 있을 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잘못하면 수술로 가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빠르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는 조형 촬영 같은 걸 통해서 소화관 개통성을 확인해보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활력이 기준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력이 떨어질 정도로 구토든 설사든, 물론 이제 설사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토만 간헐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정도 아니면 이틀에 1번 정도 이렇게 구토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가 기운이 있고 사실 한두 번 정도 공복성 구토를 했다고 반드시 응급 상황인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평소에는 9시 이렇게 밥을 규칙적으로 주는데 주말에는 예를 들어 늦잠을 주무시고 12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밥을 준다든지 그럴 때 10시, 11시쯤 공복성 구토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아픈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속이 쓰리고 위산이 쌓여서 토해내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체크하시고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하고 지켜보셔도 사실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활력이 떨어질 정도로 구토든 설사든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탈수나 다른 2차적인 문제들, 가벼운 장염으로 시작해도 췌장염 같은 무거운 병으로 진행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기운 없이 누워만 있다면 좀 그 부분은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해주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있는데 이후에 구토는 사라지고 식욕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있고 물이나 음식을 제때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탈수는 하루 이틀만 해도 엄청나게 심하게 발전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평소에 체력이 아주 좋고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셔도 좋겠지만, 나이가 많고 평소에 신장이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라면 하루 이틀만 구토설사가 반복적으로 있어도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은데요. 지켜봐도 되는 경우에 일단 기본 조건은 아이가 조금 평소보다는 시무룩하지만 그래도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식욕이 절폐가 된 지 하루 이상 지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한 끼 정도 걸리는 거는 좀 지켜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토나 설사가 있기는 하나 예를 들어 공복성으로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까지 구토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던가, 혹은 설사를 하기는 하는데 변을 원래 보는 타이밍에 변만 묽은 형태로 많은 양을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잘 지낸다면 이런 경우는 좀 지켜보는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변을 계속 쥐어짜는 형태로 몇 시간에 한번 아니면은 30분에 한 번씩 또 방울방울 흘리고 다니는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데 물도 못 마실 정도고 혹은 물을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또 구토를 하고가 계속 반복돼서 끼니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런 경우에도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병원을 간다고 무조건 입원을 하고 수액을 맞고 반드시 비용이 많이 나오는 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의 신체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탈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단 증상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면 구토가 심한 아이들한테는 항구토 처치, 설사가 너무 심한 아이들한테는 지사제 처치 같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병원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한 지켜봐도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요, 지켜보시다가 그 뒤에 끼니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증상이 구토든 설사든 단박에 낫지는 않더라도 조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사료의 상태나 내가 밥을 주는 루틴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습관이나 이런 것들 잘 정돈했을 때 돌아온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켜보는 판단을 하셨을 때 점진적으로 약간씩 악화가 된다거나, 구토만 있던 아이가 설사가 시작된다거나 설사만 있던 아이가 심한 구토가 동반이 된다면 그때는 병원을 가는 판단을 하셔도 많이 늦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장염 증상에 관계된 얘기 위주로 지켜보실 때와 병원에 가실 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되지 않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활력과 증상의 완화가 되느냐 악화가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아이한테 도움되는 판단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준비해본 내용이었는데요. 이어서 피부나 혹은 뭘 잘못 먹었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다음 내용들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